안녕하세요 여러분, 친절한 수학쌤 강재원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인수분해하는 방법 두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완전제곱식의 인수분해, 두 번째는 제곱의 차 형태를 인수분해하는 방법입니다. 새로운 수학 용어가 나왔습니다. 완전제곱식인데요. 말 그대로 다항식을 완전하게 전부 다 제곱시켜 놨기 때문에 완전제곱식입니다. 이와 같이 다항식만 제곱되어 있어도 완전제곱식이고요. 다항식의 제곱으로 이루어진 식의 상수, 다음과 같이 상수를 곱한 꼴들도 완전제곱식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많이 봤던 완전제곱식 a 플러스 b의 제곱 형태입니다. 이 완전제곱식을 전개하면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으로 나오게 되죠. 지금 이 과정은 a 플러스 b제곱을 전개한 거죠. 인수분해는 전개의 역과정이라 했습니다.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라고 하는 형태의 다항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항은 어떤 수 a를 제곱한 거고, 마지막 항은 어떤 수 b를 제곱한 거고, 가운데 항은 a와 b를 곱한 후에 2배를 한 항이 되는 거죠. 이런 형태를 갖고 있는 다항식이 있다면 이 다항식은 a 플러스 b 전체의 제곱 형태,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된다 생각할 수 있겠죠. 자, a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9 살펴봅시다. 앞에 있는 첫 번째 항은 a를 제곱한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에 있는 9는 3을 제곱한 겁니다. 우선 완전제곱식이 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이 어떤 값의 제곱 형태를 띠고 있어야 돼요. 자, 이제 완전제곱식이 되기 위해서 이 가운데 6a가 앞에 있는 a와 3을 곱한 것의 2배가 되는지만 확인하면 되겠죠. 3a 곱하고 앞에 2를 곱하면 정확히 6a가 맞아떨어집니다. 따라서 a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9는 앞에 있는 a 더하기 뒤에 3, b가 3이 되는 거죠. a 플러스 3 전체의 제곱 형태로 인수분해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자, 앞에 있는 첫 번째 항은 9x제곱이고 이 9x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3x를 제곱하면 나오는 값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4는 2의 제곱이라는 거는 쉽게 알 수 있어요. 앞에 항, 마지막 세 번째 항이 어떤 수의 제곱꼴로 나와 있을 때 완전제곱 형태가 될 확률이 있는 거죠. 자, 이제 가운데에 있는 12x가 이 두 개의 값을 곱해서 2배 한 것과 일치하는지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3x 2 곱하니까 6x. 그것의 2배를 한 게 정확히 12x와 일치하죠. 따라서 9x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4는 앞에 있는 이 값 3x 뒤에 있는 값 플러스 2 전체의 제곱과 같은 완전제곱식 형태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많이 본 완전제곱식 형태 a-b 제곱입니다. 이건 전개하면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된다는 거는 이제 입에서 술술 나와야 되는 거죠. 지금 한 게 전개 과정이고 인수분해란 전개의 역과정입니다.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형태의 다항식은 이제 a-b 전체의 제곱과 같은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됩니다. 예를 들어서 살펴보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a제곱 마이너스 8ab 플러스 16b제곱입니다. 첫 번째 항과 마지막 세 번째 항을 먼저 보세요. 첫 번째 항은 a라고 하는 값을 제곱한 거고 세 번째 항 16b제곱은 4b를 제곱하면 나오는 거죠. 첫 번째와 마지막 항이 어떤 수의 제곱꼴일 때 완전제곱식이 될 확률이 있어요. 자, 이제 알아볼 것은 a와 4b를 곱한 다음에 2배를 했을 때 8ab가 되는지 살펴보면 되겠죠. a 곱하기 4b는 4ab. 이 값에 2배를 한 게 정확히 8ab와 일치합니다. 따라서 이 다항식은 앞에 있는 값 a
그 다음 부호 마이너스라는 거 기억하면서 가운데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뒤에 있는 값 4b 전체의 제곱꼴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예시 한 가지 더 들어볼게요. 이 경우는 첫 번째와 마지막 항이 어떤 수의 제곱꼴로 되기에는 루트 값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자세히 한번 보세요. 2, 28, 98 전부 2의 배수들입니다. 공통된 약수 2로 빼주면 x제곱 마이너스 14xy 플러스 49y 제곱의 값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앞에 있는 x제곱과 49y 제곱은 x를 제곱한 거고 마지막은 7y를 제곱한 것으로 어떤 값의 제곱꼴로 표현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확인할 것은 이 두 개의 값을 곱한 것에 2배 한 게 14xy가 되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죠. 2개 곱하면 7xy, 거기에다가 2를 곱하면 정확히 마이너스 14xy와 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수분해 2 괄호하고 앞에 있는 숫자 x, 부호 조심해야 하죠. 마이너스 뒤에 있는 값 7y 전체의 제곱과 같은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되었습니다. 이전 설명을 이해했다면 교과서 71쪽 문제 1번과 2번을 먼저 해결하고 이 영상 이어서 보도록 합니다. 문제 1번입니다. 자, 앞에 있는 건 a 값의 제곱, 4는 2의 제곱이에요. 이제 우리가 볼 것은 4a가 이 두 값을 곱한 것에 2배 한 건지를 살펴보면 되겠죠. 2a 곱하면 2a, 그 다음 거기다 2를 곱하면 정확히 4a가 맞아 떨어지니까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의 형태의 다항식입니다. 이 경우는 앞과 뒤에 어떤 수의 제곱인지만 파악해서 a 플러스 2 전체의 제곱꼴로 인수분해 되는 거죠. 자, 2번 x의 제곱, 가운데 부호 마이너스고 25는 5의 제곱이고 2개 곱하면 5x인데 5x에 2배 하면 10x 되는 거 맞죠? 그래서 a-b제곱꼴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x-5 전체의 제곱. 자, 3번 a제곱은 a를 제곱한 거, 36b제곱은 6b를 제곱한 겁니다. 이제 우리가 살필 건 이 두 개를 곱해서 6ab, 그것에 2배를 했을 때 그게 가운데의 항의 값이 되는지 살펴보는 거죠. 정확히 12ab로 맞아떨어집니다. 따라서 인수분해 a 플러스 6b 전체의 제곱꼴이 됩니다. 4번 x제곱은 x를 제곱한 것, 81y 제곱은 9y를 제곱한 것, 가운데 부호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a 마이너스 b제곱꼴이 된다는 거는 예측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앞에 뒤에 거 곱해서 2배 한 게 18xy가 되는지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곱하면 9xy, 거기다 2배 곱하면 18xy, 정확히 맞죠? 따라서 앞에 것 x, 뒤에 거 9y 전체의 제곱꼴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2번도 마찬가지죠? 9a제곱은 3a를 제곱한 거, 1은 1을 제곱한 것. 이 두 값을 곱해서 2ab, 2배 한 것이 6a와 정확히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3a 플러스 1 전체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2번 4x제곱은 2x를 제곱한 것, 9y제곱은 3y를 제곱한 거죠. 가운데 부호 마이너스 잊지 마시고요. 이 두 값을 곱한 다음에 a, b 값을 곱해서 2배 한 것, 정확히 12xy가 되기 때문에 2x-3y 전체의 제곱과 같은 완전 제곱 형태로 인수분해 되었습니다. 3번 3, 30, 75 문자들의 개수를 먼저 봅니다. 이 세 개 다 3의 배수죠. 그래서 최대 공약수 3으로 먼저 정리를 해주면 공통인수를 빼주면 a제곱 플러스 10ab 플러스 25b제곱으로 묶어지게 됩니다. 이제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이 깔끔하게 어떤 값의 제곱이 되는 거네요. a제곱은 a를 제곱한 거고 25b제곱은 5b를 제곱한 거죠. a와 5b를 곱해서 2배 한 것이 정확히 10ab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항식은
a 플러스 5b 전체의 제곱과 같은 형태의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됩니다. 마찬가지 먼저 개수들을 살펴보고 최대 공약수 2로 빼줍시다. 그러면 4x제곱 마이너스 4xy 플러스 y제곱이 되는 거죠. 이제 쉽게 나오죠. 4x제곱은 2x를 제곱한 거고요. y제곱은 y를 제곱한 거죠. 앞에 있는 2x와 y를 곱해서 2배 한 것이 정확히 4xy가 맞고 가운데 부호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 4번 다항식은 이 괄호하고 2x-y 전체의 제곱꼴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누가 지금 이학스터 틀어놓고 자고 있죠? 눈을 뜨세요. 중요한 내용 들어갑니다. 이제 완전 제곱식 형태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까지는 완전 제곱식 형태의 다항식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 제곱 형태로 인수분해를 해줬어요. 자, 여기 있는 이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마지막 항이 어떤 값이 돼야 되는지 찾아봅시다. 앞에서 배웠던 이 형태의 인수분해 잊지 않았죠? 이걸 기억하면서 계산해 볼게요. x제곱 플러스 2 곱하기 a가 되는 값이 여기서는 x죠. 곱하기 무엇을 해야 ax가 됩니까? 그렇죠. ax하고 이 항이 맞아 떨어지려면 2분의 a가 등장을 해야 약분해서 ax만 남게 되는 거죠. 똑같이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완전 제곱 형태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b제곱이 들어가야 돼요.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니까 2분의 a라는 값의 제곱이 들어가야 x 플러스 2분의 a 전체의 제곱과 같은 완전 제곱식이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이 네모 안에 들어가야 하는 값은 2분의 a 전체의 제곱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완전 제곱식 형태가 되기 위해서는 x 앞에 있는 개수를 확인하고 나서 이 개수의 절반의 제곱을 한 것이 마지막 항이 되면 됩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자, a제곱 플러스 8a 뒤에 어떤 수가 나와야 완전 제곱 형태로 인수분해가 될 수 있을지 살펴봅시다. 자, a의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형태가 돼야 완전 제곱식 a 플러스 b제곱 형태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세모는 8a와 이 항이 일치되게끔 하는 세모이기 때문에 4가 되고 마지막 항은 이 4를 제곱한 거기 때문에 16이 들어가야 되죠. 실제로 a의 개수 8의 절반, 4의 제곱이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때 인수분해는 앞에 있는 a 플러스 4의 전체의 제곱꼴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가운데 값이 비었어요. 그럴 때 이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는 가운데 어떤 값이 들어가야 하는지 살펴봅시다. 완전 제곱식 되기 위해서 첫 번째와 마지막 세 번째 항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 항은 x를 제곱한 것, 마지막 항은 6y를 제곱한 거죠. 완전 제곱식 a 플러스 b 전체의 제곱, a 마이너스 b 전체의 제곱 꼴이 되기 위해서는 가운데 들어가는 이 값이 이 두 개를 곱한 것의 2배가 돼야 된다는 거 생각나시죠? 이 두 값을 곱하면 6xy고 그것을 2배하면 12xy인데 부호는 플러스가 되면 a 플러스 b제곱 형태로 인수분해가 될 거고 마이너스가 되면 a 마이너스 b제곱 형태로 나오겠잖아요. 따라서 가운데 들어가는 숫자는 플러스 마이너스 12가 되겠습니다. 만약 가운데가 플러스면 x 플러스 6 제곱과 같은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고요. 가운데가 마이너스 12가 된다면 x 마이너스 6 전체의 제곱과 같은 완전 제곱식이 되는 겁니다. 자, 문제 3번. 완전 제곱식 만드는 거 연습을 72쪽에 문제 3번을 풀면서 더 해보겠습니다. 자,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앞에 있는 a의 개수의 절반, 마이너스 5죠. 이 개수의 절반의 제곱을 해주면 된다 했어요. 그래서 25가 되고, 자, 2번. 자, x에 맞춰서, 자, x 2차 항, x 1차 항으로 맞춰볼게요.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 다음 뒤에 거. 그러면 여기서 이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는 x 개수가 지금 24y예요. x 개수 절반을 하니까 12y가 되죠. 절반의 제곱이 들어가야 됩니다. 계산하면 144y 제곱이 되고 결국 네모에 들어가는 수는 144가 되어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3번. 여기서는 네모 안에 양수만 구하라고 했지만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를 전부 구해보도록 할게요. 앞에 거가 a의 제곱, 뒤에 64는 8의 제곱이죠.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앞에 a와 뒤에 8을 곱해서 2배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 ab 형태가 돼야 되는 거니까요. 8a 곱하니까 8a. 그것에 2배 하면 16a인데 플러스가 들어가도 되지만 마이너스가 돼도 완전 제곱식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16입니다. 여기선 양수만 구하라 했으니까 답은 플러스 16이겠죠. 4번 4x제곱은 2x를 전체를 제곱한 거고 36y제곱은 6y의 제곱입니다.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두 개를 곱한 것의 2배가 이 가운데 있는 값과 일치해야 되는 거죠. 이 두 개를 곱하면 12xy. 그것을 2배 한 거는 24xy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제곱의 차 형태의 인수분해입니다. 이건 너무 쉬워요. 자,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합차 공식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으로 나온다고 배웠죠? 거꾸로 생각하면 어떤 값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형태의 다항식의 인수분해는 어떤 값이 제곱되어 있는지만 찾아낸다면 두 값을 더하고 두 값을 뺀 다항식들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로 한번 풀어볼게요. 정말 쉬워요. 문제 4번입니다. 자, 4는 2의 제곱이니까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2 인수분해 끝. 36x제곱은 6x 전체를 제곱한 거. 1은 1의 제곱이죠. 제곱의 차.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앞에 거 빼기 뒤에 겁니다. 9a제곱은 3a 전체를 제곱한 거. 16b제곱은 4b를 제곱한 거죠. 제곱의 차 형태는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인수분해 끝. 4번 4x제곱은 2x를 제곱한 것. 25y제곱은 5y를 제곱한 거죠. 자, 제곱의 차 2x 더하기 5y, 2x 마이너스 5y. 정말 쉽죠? 문제 5번입니다. 제곱의 차잖아요. 그러면 앞에 숫자 51 더하기 49, 앞에 숫자 51 빼기 49로 인수분해되고 계산하면 너무 간단하게 100 곱하기 2니까 200이 되는 거죠. 2번도 마찬가지. 제곱의 차 117 더하기 17, 117 빼기 17. 그런데 117 빼기 17이 100이잖아요. 이거 더하면 134 곱하기 100이니까 13,400이 되는 거죠. 강의를 다 들은 학생들은 문제 74쪽 스스로 확인하기 1번부터 6번까지를 해결해 보도록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